철도의 개통으로 내륙교통의 요지가 된 논산. 바닷길을 주로 이용했던 조선시대, 다리가 필요했다. 원목다리와 미네다리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원목이란 말은 나그네가 쉬어가는 주막을 말하는데 이 들판에 주막이 있었나 보다. 지금의 강경천은 미네천에 세워진 다리, 미네다리다. 전하는 이야기에 이 다리 밑으로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다리가 놓이기 전 홍수와 많은 눈으로 피해가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강경 뜻있는 사람과 절간의 스님이 합심해서 1년 만에 만들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논산 땅에서 태어나 다듬어진 학문과 전국 3대 시장으로 손꼽혔던 논산의 위상을 찾아가 만난다. 물길이 바뀌어 지금은 여유로워 보이나 강경천은 구불구불한 물길이었다. 후백제를 평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개태사. 고려 태조 왕건이 창건한 절이다. 호국불교로 창건된 절간답게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개태사의 삼존불상. 충청지방에 크게 유행했던 거대한 불상 양식의 시작이다. 절간 뒤쪽에서 만나는 거대한 가마솥은 창건 당시 개태사의 위상을 말해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가뭄이 들었을 때 철학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비가 온다는 믿음에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는 기구한 가마솥. 고려를 건국한 정복자 왕건의 원찰이 개태사였다면 고려의 왕권을 견고히 다져진 4대 광종 시절 역시 논산에 관촉사를 지었다. 나지막한 야산인 반야산 중턱에 있는 절간은 너른 연무벌을 향하고 있다. 창정이면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연무대의 기상을 여기서도 만날 수 있다. 이 절간에 은진미륵으로 유명한 부처가 있다. 불상이 완성되자 미간의 백호에서 파란 빛이 사방을 비추고 중국의 지안대사가 그 빛을 쫓아와 예불 하면서 관촉사라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논산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묻는다. 내가 연산의 가마솥과 은진의 미륵과 강경의 민의 다리를 보았느냐. 이 세 가지는 살아생전 꼭 봐야 하는 논산의 명물이다. 민간이 주도하여 놓은 돌로 만든 민의 다리. 500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짓는 개태사의 큰 솥. 동양 최대의 돌미륵이 논산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물산이 넉넉하고 삶이 편안했다는 증거다. 내륙으로 통하는 길이 이곳 강경포구였다. 하구댐이 생기고 나서 바다르게보다는 강이 되었다.
물산이 풍족하니 그 땅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많았다. 백제와 신라, 후백제와 고려의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황산벌. 논산의 옛 이름이다. 황산벌에서 5천의 군사로 신라 5만 군사에 항전한 백제 군사들.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계백장군의 기백이 서려 있다. 그로부터 270년 뒤 백제의 재건을 시작했으나 아들과의 불화로 고려에 도항한 견훤. 그의 묘도 만날 수 있다. 논산은 백제의 예환이 여러 곳에 서려 있다. 논산이 백제의 통치체제로 편입된 시기는 도읍을 웅진으로 천도한 475년 이후다. 논산이 백제 역사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사비시대. 백제가 강성하던 시기에 논산은 신라로 진출하거나 신라의 백제 진출을 방어하는 요충지의 역할을 했다. 논산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백제 역사상 최대의 격전이고 운을 걸었던 황산벌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대항하여 벌인 최후의 전투. 이 전투의 패배로 백제는 멸망의 길을 걸었다. 그 중심에 계백장군이 있었다. 백제의 멸망 후 논산 지역에서는 백제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신라군의 다간성 공격으로 1,000명에 이르는 백제의 부흥군이 패하고 백제 재건의 꿈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로부터 270년 뒤 백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견훤이 나섰다. 신라에 태어나 공을 세워 벼슬을 얻었는데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무진주를 점령하고 독자적인 기반을 닦았다. 완산주의 입성해서 후백제라고 정하고 정치체제를 갖추었다. 아들과 불화로 나라가 망하고 죽어간 견훤이 완산을 그리워해 완산에 보이는 곳에 묻히게 되었다. 논산 지방은 풍부한 물자와 충의 고장이다. 국군은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큰 교육부대가 이곳 논산에 있다. 이 부대는 기초 군산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부대다. (1951년 11월) 육군 제2훈련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논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논산훈련소라고 부르고 있다.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 사회와 단절하는 장소. 이곳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사회와 이별을 하고 문을 통과한다. 기초 훈련을 마치면 가족과 상봉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국가를 위한 충정의 장소에서 왕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충신을 만난다.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사육신의 한 사람. 매족한 성산문 선생 묘소다. 아기를 낳으려 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를 3번 묻는 소리가 들려 이름을 산문으로 지었다는데 선생은 왜 여기 묻혀 있는가? 이곳 논산은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고장답게 이곳에 성산문 묘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성산문은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세조에게 죽음을 당했죠. 근데 육신이 전부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묻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논산은 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땅이다. 이곳 노성산 아래 바깥마당이 있고 그 앞에 연못을 파고 가운데 원형의 섬을 만들었다. 살림집의 아름다운 공간 구조를 보여주는 사대부 고택이 여기 있다. 조선에 의학을 주도했던 사계 김장생과 신독제 김집, 소론의 거두 명제 윤중 선생이 있다. 김장생은 율곡 선생의 수제자, 김집의 아버지이자 이후 노론의 영수가 된 송시열과 송중길의 스승이기도 하다. 같은 기호학파였으나 훗날 소론의 거두가 된 명제 윤증, 노론의 거두가 된 송시열과 회니 전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송시열의 고향이 회덕이고 윤중의 고향이 이산이라 지명에 앞글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송시열과 윤중은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 윤중이 송시열에 대해서 정치적 편견으로 남인들의 중임을 당했고 지나친 독성과 주자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로 평가하자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정적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으로 서인은 급격하게 분파되기 시작했고 윤중을 중심으로 모인 세력은 소론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명제 윤중 선생의 고택은 지금까지 건재하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신분질서도 또 강조하게 되고 신분질서를 갖다 중시하다 보니까 신분에 따라서 짓고 사는 집의 크기도 법적으로 제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아는 것처럼 그 왕이 사는 집은 100칸을 넘을 수 있지만 신하가 사는 집은 100칸을 넘을 수 없다 해가지고 가장 그 신하가 사는 집이 큰 집이 99칸까지 짓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99칸짜리 집이 많이 지어지는 때는 세도 정치 이후에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양반들 성리학에서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근검, 절약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물론 작은 집은 아니죠. 작은 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왕권이 그 실추돼 가지고 법 질서가 허물어지는 그런 식에 나타나는 규모가 큰 그런 집은 아니죠. 그래서 18세기 그때쯤 해서 지어져 가지고 60여 칸 정도인데 되게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사는 집의 크기가 이런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명제 선생 고택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 왔다 갔다 하기 편리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온돌방입니다. 근데 여기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여기가 굉장히 높아요. 사람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16대9 화면 아닙니까? 근데 이 화면도 바로 1대 1.618 해가지고 거의 16대9의 비율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포텍 체험하는 방으로. 여기 이렇게 홈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여기까지 신경을 썼어. 네. 진짜. 저는 이 나무 판자가 있죠. 양쪽으로 대칭되게끔 이렇게 판자를 갖다 만들어 붙였죠. 옛날에 그만큼 이제 인테리어 멋을 갖다 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현재 이 윗부분은 속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바깥 부분으로 나가게 해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나중에 이렇게 마르게 되면은 이게 그 나무 바깥쪽으로 이렇게 마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보수를 할 때 부서져서 보수를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기 똑같은 나무로 다 나이테가 나무 결이 똑같이 된 것이 이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네,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여기 쪽마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만 갇혀 지내는 며느리가 그나마 바깥이라도 쳐다보면 좀 숨통이 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금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서원 하나. 이율곡, 성혼,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지방 유림들이 세운 황산사가 그 기운이다. 현종 6년 중림서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다. 송시열과 윤성거가 만나 주희의 사상을 비판한 자리. 윤후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곳이다. 윤후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사서의 경전을 주희와는 다르게 해석을 내렸는데 주희의 해석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송시열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윤성거는 경전의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윤후의 학문이 높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정은 김장생이 인조 4년에 의학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것인데 원래 황산정이라고 불렸다. 시경에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깊은 못에 임하는 것 같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하라는 구절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학자와 제자들을 가르쳤던 장소이다. 스승인 김장생이 이미정을 세우고 학문을 가르치자 스승과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팔계정을 세웠다. 건물 뒤 암벽에는 송시열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논산이 글의 고장답게 감성적 묘사 위주의 시적인 문체로 글을 써간 작가가 있다. 비정한 문명과 인간성에 대한 비판, 글을 써간 와초 박범신, 논산 태생인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필연인가. 오래된 건축물이 우리 근대를 말한다. 1920년대 내륙지방으로 수산물 유통은 강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국의 3대 시장과 2대 폭으로 성장하면서 근대 상업도시였던 논산과 강경은 수탈이 심했다. 근대 역사 전시관은 역사의식을 새롭게 일깨울 수 있는 곳이다. 충의 고장이며 수탈 정책으로 고난의 고장인 강경.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나서고 있다. 전시관은 근대 역사에 쓰라린 과거를 담고 있다. 내륙으로 통하는 입구다 보니 당연히 서양 교회도 이곳을 통해서 들어왔다. 1896년 2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심례교원은 한국에 발을 디뎠다. 강경 고을은 어떤 고을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많이 있냐면 저기 서산 앞바다 신문 같은 데 가끔 보면은 배 조선 때 배가 침몰해서 도자기 이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많이 호남에서 쇠고를 싣고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그 전에 그 안면 저 서산 앞바다 안면 돌을 운하를 팠어요. 운하를 파다 보니까 밑에 돌이 나와. 그래서 안바이 나와서 못 판 거예요. 그래서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리로 조그만 다리로 하는데 그래서 안면도요. 그렇게 가다가 못 가니까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수심이 낮으니까 여기서 공주, 조천, 유구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육로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경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얘가 여기 이 근방이 강경의 중심지요. 여기 병원, 호남병원, 우체국도 충청남도 1호 우체국, 면사무소, 극장, 국악원, 미두취급소, 지금으로 말하면 증권회사, 또 여객터미널, 이 근방이가 여기가 주무대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경의 금융기관이 13개, 이 조그마한데. 삶의 터전 노릇의 고을. 포구르스의 지형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물을 조절하여 배가 자반하도록 관문이 세워지고 이 물들은 많은 배를 통해서 물자를 실어 날랐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노릇의 땅은 산과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줄기의 사이로 물길 하나 있고 동물길 사이로 산줄기 하나 있듯이 산과 강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맞물린 관계이며 또한 상관관계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산과 강을 합쳐 강산, 산천, 산하라고 부른다.